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또 한 번 랠리를 펼쳤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최고점을 향해 그리고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미국 증시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스닥이 0.19% 상승으로 상승폭이 가장 적었습니다만 다우존스 지수는 새로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0.43% 또 한 번 경신을 해내면서 지금 계속해서 과연 어디까지 다우존스 지수가 치솟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S&P 500 지수도 최고가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0.26%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던 간밤 분위기였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결국에 4%대가 깨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계속해서 4% 위쪽에서 횡보를 했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었는데 이제는 결국에 그 수치가 깨지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이 점차적으로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이 빠르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ECB도 금리 결정을 했죠. 2연속 동결 결정을 내렸는데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참여자들 인식으로는 이제 2연속 동결을 했고 미국도 역시 동결 결정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한 만큼 점차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간밤에 지표도 나왔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월 대비 19,000건가량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경제 자체는 탄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원래 첫 금리 인하 예상 시점으로 내년 3분기가량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금리 인하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3월에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IB들 역시 계속해서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을 앞당기고 있는데요. 간밤에 있었던 전일 밤에 있었던 FOMC 분위기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 끌어올리고 있고 증시의 분위기도 함께 달구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3%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 71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는 앞으로 원유 수요의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내놓았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모더나는 머크와 공동 개발 중인 피부암 치료제의 임상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소식에 10%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리비아는 AT&T의 전기차를 납품하기로 했다, 공급 계약 수주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14%나 뛰어오르는 모습을 함께 나타냈습니다. 이제 이 드라마 제목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드라마이긴 한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지붕 뚫고 하이킥 이렇게 좀 제목을 지어봤는데 태양광도 하이킥을 했고요. 은행과 부동산주도 함께 하이킥을 했던 간밤 미증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좀 빅테크들 일부는 좀 떨어지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고요. 아무래도 전일장에서 지수의 상승 랠리가 상당히 거셌던 만큼 일부 종목들의 경우에는 차익 매물도 함께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에너지 섹터가 강하게 움직였는데 태양광의 하이킥이 큰 기여를 했고요. 부동산주도 지금 3월 은행위기 이후에 부동산도 2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소비재도 함께 상승을 기록을 해줬는데 중요한 것은 러셀 20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일 것 같습니다. 지금 최고가 경신을 해내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이게 또 치솟을지 다우존스 지수의 역사와 함께 새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셀 2000 지수는 어제도 3% 넘게 올랐는데 오늘도 역시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중소형주 단까지 훈풍이 깊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요.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시죠. 무려 71포인트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투심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 말쯤에 계속해서 증시가 밑으로 파고드는 시점만 했어도 공포탐욕 지수가 20포인트 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다시금 치솟는 모습으로 이제 얼마나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될까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지표들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리고 11월 소매 판매는 오히려 예상치를 상회하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둔화가 경제 성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번 지표들을 해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 점차 커지고 있는 걸까요? 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보게 되더라도 애틀랜타 연은에서 내놓은 수치입니다. 점차적으로 높게 잡고 있는 모습 함께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는 미국 국채금리 수익률도 함께 조정을 많이 받았죠. 제플리 건들락은 신흥 채권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빌 그로스는 기존에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채권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두 의견이 좀 갈립니다. 제플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10년물이 3% 초반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반면에 빌 그로스는 10년물은 4%대가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채권 왕이 웃게 될지 내년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국채금리가 이렇게 장기물을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 나가고 있는 모습 앞으로 FOMC 결정에 또 한 번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텔 AI 에브리웨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우디 3 그리고 5세대 제온을 공개를 했는데 가우디 3의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AMD의 MI300X와 경쟁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일단 출시 일정 자체가 나온 건 아니고 내년에 출시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를 내놓은 상황인데 처리 속도가 이전 가우디 2에 비해서 최대 4배 늘어났고 HBM 탑재 용량 이 부분은 LLM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작에 비해서 1.5배 향상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팻 겔싱어 CEO의 경우에는 인텔이 사실 오랫동안 공고하게 유지해왔던 선두 그룹의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가우디3가 결국에는 우리의 자신감 그리고 경쟁력의 변곡점이 될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텔 공정의 ARM 기반 프로세서는 앞으로 우리가 발주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ARM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발주를 넣는 것은 뭐 그렇게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놓았고요. 그리고 PC칩 코어 울트라도 공개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첫 AI 랩탑입니다. 갤럭시북 4 시리즈에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그 성능도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산업 뉴스 함께 보시죠. AI 관련해서 계속해서 구글, 아마존, 메타 계속해서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글의 최신 AI 언어 모델 기업용 서비스 탑재라는 소식이 있는데 아마도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구독료를 내년 2월에 8%가량 인상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이 간밤에 처방량 가격 인하 추진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진행을 했고요. 자, 최근에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금, 은, 다이아까지 귀금속류의 상승세도 상당히 무섭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또 한 번 랠리를 펼쳐 나갔는데요. 중간에 흔들림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우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좋아서 와, 전 세계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환호를 했는가 싶으셨을 텐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죠. 우리 시장만 유독 강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 어제 밀렸고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도 0.3%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나마 홍콩 항생지수가 1% 올랐는데 그동안 아시아권에서 가장 약했던 지수의 흐름이었죠. 그래서 못난이 지수의 반격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왜 어제 일본 증시가 약했을까요? 엔화의 영향이 더 컸습니다. 엔화 강세폭이 확대됐는데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일본은 YCC를 폐기할 것이라는 이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죠.
거의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제 나오고 금리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그 흐름들이 녹아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 기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에서 자동차 등의 수출주 하락이 눈에 띕니다. 이게 위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일본의 수출 기업이 엔화의 영향 때문에 좋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었죠. 한일 수출 경합도가 높은 편이고 그 안에서 자동차, 기계, 반도체 순으로 높은 편입니다. 즉 엔화의 강세로 일본의 자동차 등의 수출 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원화의 지위로 인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등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시장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4거래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보였습니다만 중화권 증시,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경기 부양책 나오겠지라는 기대감 모두 소멸이 됐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경기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으로 지금 시장을 발목 잡힌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보면 특히 음식료나 자동차주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홍콩만 저가 매수 유입이었고 반도체가 좀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죠. 우리 시장 보면 개인의 순매도 규모가 꽤 컸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쌍끌이 순매수로 인해서 양시장 고르게 올랐습니다. 1.3%, 1.4%씩 올랐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장 초반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 80~90%의 종목이 상승세를 보였던 것에 반해서 마지막에 종가 상황을 봤더니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반반 정도 차지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장도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정기 변경일입니다. 모든 종목을 다 기입을 할 수는 없어서 과거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만 기입을 해봤습니다. 코스피 200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 코스닥 15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 그리고 KR X 300 지수에 또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도 꽤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편출 기업들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국 사우디 산업장관 회담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어제 사우디의 산업광물장관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했다는 기사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6개월 내에 대면 진료를 경험했던 경험자라면 그 전에 진료를 했었던 의사에게 비대면으로 진료를 이제부터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종목별 반응 보겠습니다. 어제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성장주의 강세, 이 공식이 뚜렷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성장주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전통 성장주인 반도체가 있고 인터넷과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해드렸죠. 태양광, 풍력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주, 성장산업이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되겠죠. 2차 전지의 경우 에코프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폐배터리 종목군들의 강세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 전날에 정부가 2차 전지 전주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광물 소재나 사용 후 배터리 생태계하고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 등등 같이 포함이 돼 있지만 시세는 폐배터리 쪽이 훨씬 더 좋았죠. 주가 반응, 주가 상황상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를 오랫동안 받아서 주가 레벨 자체가 많이 이제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으로 풀이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AI 수혜 기대감이라는 분석이 많아서 오늘 추가적으로 반도체에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는지가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 기업들, 전통 신약 개발 기업들도 굉장히 크게 웃었고요. 앞타바이오 등 어제 이제 말씀드린 종목도 급등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AI, 의료 AI가 덩달아서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습이었는데요. 루닛 이슈도 기사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루닛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동양권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이제 미국 쪽에서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는 AI 기업인 볼파라를 인수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 서양권까지 진출을 하는가에 대한 기대감이 실려 있는 모습입니다. 코어라인 소프트도 동업종에서 급등세를 시현했고요. 추가적으로 간밤 미 증시에서 슈레딩거라는 대표적인 미국의 AI 의료 기업도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14%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금리 하락의 연결고리로 성장주의 강세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현상도 눈에 띕니다. 간밤 또 미 증시에서 섹터별로 상승률 상위 배열로 봤을 때는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신재생단이 굉장히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이 흐름을 연결받을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코스피로 짐 싸는 대어들 보겠습니다. 어제 유독 LNF의 급등세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이것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 들어서만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사를 완료한 기업이 3곳이 되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 벌써 3곳이 됩니다. 총 6개 곳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했거나 이전을 준비하는 쪽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이미 완료된 쪽은 SK 오션플랜트, 나이스 평가정보, BH 이전 상장 직전의 1개월간 수익률 보시면 패시브 자금이 뚜렷하게 유입됐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세 종목 모두 두 자릿수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준비하는 쪽은 포스코 DX 지난번에 12일에 코스피 이전 신청이 승인받으면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리고 LNF의 경우 7월 19일에 이전 상장 검토 발표만 했는데 그 하루 동안 움직이는 주가 상승률이 17.5%였습니다. 10월 26일에 이전 상장의 예비심사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래소는 45일 전에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그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점쳐지고요. 또 한 가지 합병 이슈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빠지게 되죠. 18일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종목 거래 정지에 들어가고 1월 12일에 합병된 신주는 셀트리온 쪽으로 편입이 되면서 코스피에 지금 입점이 돼 있죠. 이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자, 쭉 보시면 코스피의 이전 상장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죠. 여기 패시브 자금 유입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보다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어떠한 요건을 맞춰야 되죠. 그만큼 브랜드 가치나 신뢰도가 향상되는 측면의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기계적인 수급도 유입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 대여들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저평가 지속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 인하의 수혜주 가운데 하나가 바이오다라고 하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 챙겨드렸습니다. 쇼케이스 참가 기업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 1월에 개최되는 컨퍼런스를 앞두고 12월에 기술 체결 소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챙겨드렸고요. 마침 상상인증권에서 레포트 내용을 보면 각각의 이슈들이 굉장히 잘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까지 좀 추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자 합니다. 플랫폼이나 신약 개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지속 효과가 더 길게 늘어날 수 있게 해준다거나 이제 보조로 도와주는 쪽이죠. 그러거나 아니면 그 주사의 제형을 좀 바꿀 수 있는, 조금 더 수월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는 제형 변화 등등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관련 기업들, 신약 개발 업체들까지 있습니다. CDMO 같은 경우 공장 찍어서 만들어내는 쪽이고 바이오 시밀러, 신약 개발 제약사, 저평가 유망 제약사, 에스테틱 쭉 있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HK 이노엔인데 못하네요. 자, 이등주가 올 들어서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등주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당잠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 비중이 크고 이 부분이 거의 안 바뀌기 때문에
이등주에 바뀌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가장 이제 유망하고 산업 비중이 크고 성장 산업을 알 수 있는 키워드를 이등주가 가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자리 싸움이 그동안 장중에 치열했는데요.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올 들어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2위에 등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이제 비등비등하긴 한데, 우리 시장에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바라보는 성장 산업군이 무엇인가를 엿볼 수 있는 힌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립니다. 1999년에는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건 통신이었고 2007년에는 철강, 그 다음은 자동차, 그 다음은 반도체, 그 다음이 2차 전지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2년에 입성을 했기 때문인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빨리 이번에 자리 싸움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과연 시장의 주도주 군의 지위를 반도체가 거머쥐게 될지 2차 전지가 거머쥐게 될지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반도체 투톱과 관련해서 뉴스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신용평가사인 S&P가 신용 등급은 유지했지만 전망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높였는데요. 이유는 AI 쪽 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반도체 장비업체 톱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네덜란드 회사인 ASML 모두 한국에 R&D 센터를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화성, 평택, 용인 등등으로 부지 물색 중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삼성전자는 어제부터 전략회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회의 내용을 토대로 내년도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어제는 모바일 경험 사업부가 전략회의를 열었고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생활 가전 분야에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는 반도체 담당 DS 부문에서 또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이곳에서 어떤 멘트가 나올지도 이 주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챙겨드리고요. 이미 남모르게 삼성그룹주 안에서 조용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 네 종목 모두 어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렸던 종목입니다. 반도체. 좀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를 보실 땐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하는데요. 실적이 찍히는 쪽이 있고, 실적 아직 안 나오는데 미래에 꿈이 있다라고 스토리라인으로 올라가는 쪽이 있고, 기계적으로 패시브 자금, 수급이 유입되는 쪽이 있습니다. 실적이 찍히는 쪽은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겠죠. 이들 업체가 이제 IDM인데, 이 IDM이 잘 나가니까 앞으로 반도체 더 만들어야겠지, 공장 짓겠구나라고 해서 앞으로 실적이 찍힐 쪽이 소부장 라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HBM이라고 알려져 있는 종목들인데, 사실 HBM에 국한된 소부장은 아니고 전통 반도체 소부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꿈과 스토리라인, 지금 실적은 없지만 앞으로 찍힐 것이다 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쪽이 어제 자세히 말씀드린 CXL, 그리고 최근 움직였던 온디바이스 AI. 근데 이들은 아무래도 스토리라인이고 실적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보니 수급은 이동을 하면서 테마성 움직임은 보입니다. 이 점은 같이 감안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보시면 그 연산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라인도 다르고, 어떤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밸류체인 이 구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죠. 아시겠습니다만 엔비디아의 최대 수혜는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SK 하이닉스로 꼽히는 게 요 HBM이 붙어 있는 A100. 요것을 만드는 쪽이 이제 엔비디아고, 이 연산 반도체 GPU를 만들어주는 쪽이 TSMC,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는 HBM을 만들어주는 쪽이 지금 하이닉스죠. 그래서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HBM을 $200로 공급하면 엔비디아는 A100을 $10,000에 판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HBM 반도체 안에서 딸려있는 다른 소부장은 조금 더 적게 벌게 되겠죠. 이런 구조들을 같이 이해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간외 특징주 올라갔고 울었던 종목들이 좀 따로따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상증자 공시를 했던 대한전선은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규모가 꽤 크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잠사였습니다.